임신하면 해야 할 것들 진짜 많죠? 초산이신 분들은 당연히 처음이라 어렵고 경산이신 분들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뭐부터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영상 정주행하시면 마음 놓고 아기 만날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된군맘TV입니다. 오늘은 임신 확인하면 준비해야 할 것들을 순서대로 정리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국민행복카드 발급하기와 보건소 임산부 등록하기입니다. 바우처 카드, 국민행복카드란 임산부에 대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해요. 임산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22년 기준 임신 출산 의료비 100만원,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 영아 수당, 아동 수당, 아이들 앞으로 나오는 각종 수당, 보육료 결제 등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하면 임신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임신 확인서가 발급이 되면 병원에서 임산부 등록을 공단에 해주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라는 카톡이 옵니다. 직접 카드사에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제휴카드를 통해서 발급하면 상품을 받을 수 있어요. 혜택이나 조건은 카드사별로 다를 수가 있으니까 비교해 보시는 게 좋고요. 카드 신청까지 다 완료하시면 이제 산부인과 다니시면서 바로 의료비 혜택 받으시면 되는데 현금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고 바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하기 때문에 결제할 때 바우처로 결제해주세요 얘기하면 됩니다. 또 하나 임신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일은 임산부 등록하는 일인데요. 직접 가서 신청하셔도 되는데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정부 24 어플을 다운받아서 마음 편한 임신 검색하시면 신청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클릭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면 여러 임신 축하 물품이 오는데요. 지역 보건소마다 상이할 수 있지만 보통 엽산제와 철분제 그리고 임산부 배지 등입니다. 이 축하 물품은 택배비를 내시면 택배로도 받을 수 있어요. 이 외에도 산전검사 등 기초적인 검사를 무료로 진행해주기도 하고 출산 시 유축기를 대여해주는 등 지역 보건소마다 임산부들에게 주는 혜택이 상이하니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해당 보건소에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로는 산부인과 정하기입니다. 병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동네 의원격인 1차 병원과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소아과, 내과 등 4가지 이상의 과목을 진료하는 30병상 이상은 2차 병원,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상급 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이라고 불리는 3차 병원이 있습니다. 가까운 데가 최고이긴 하지만 산모님의 건강 상태가 염려되신다면 위급 시에도 즉각적인 처치를 할 수 있는 산부인과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산부인과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첫 번째로 검진뿐만 아니라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집 근처 여의사만 보고 산부인과를 골랐는데 검진만 한다는 병원도 있기 때문이에요. 임신 도중 바꾼다고 해도 크게 지장이 있진 않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내가 임신 극초기부터 다니던 곳이 그때부터의 기록이 남아있어 상담하기 수월하겠죠? 두 번째로는 산모님이 건강한 편이시라면 되도록이면 집 근처로 정하시는 게 좋아요. 임신 기간 동안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히 검진을 받고 후기쯤에는 한 달에 2번씩, 막달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산부인과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집 근처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부인과를 선택하시는 게 편하겠죠?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주차가 편한 곳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고 가까운 곳을 찾아보면서 로드뷰로 주차 공간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선택지가 있다면 야간 진료나 주말 진료가 가능한 곳이 이용하기에 더 편리하답니다. 세 번째로는 24시간 전문의가 있는 곳으로 정하시는 게 좋아요. 임신 기간 중에는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출산 예정일을 알고 있다곤 해도 반드시 그날에 출산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24시간 전문의가 있는 산부인과에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로는 내가 원하는 분만법을 시행하는 곳으로 정하시는 것도 좋아요. 요즘에는 진짜 다양한 분만법들이 있어서 각각의 장단점을 미리 알아보고 내게 맞는 방법을 생각해서 가고자 하는
다니는 병원에서도 그 분만법을 시행하고 있는지 봐야 해요. 당연히 최종적으로는 산모와 태아의 상태에 따라 의사 선생님과 상의한 후에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원하는 것을 몇 가지 고른 후에 상황이 된다면 그 방법으로 분만할 수 있는 곳이 좋습니다. 5번째로 편의시설이 다양하게 잘 갖춰져 있는 곳으로 정하시는 게 좋아요. 출산 후에 산후조리원에 갈 생각이 있다면 다니는 병원, 같은 건물 안에 산후조리까지 연계가 되어 있는 곳인지 살펴보는 게 좋아요.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미리 한참 전부터 예약을 걸어놓기 때문에 혹시 연계가 안 되어 있다면 주로 16주 되기 전부터 출산을 진행할 병원에서 가까운 산후조리원을 따로 알아봐야 한답니다. 그래도 되도록이면 쭉 다녔던 곳에서 조리까지 하시는 게 그동안의 의료 기록이 남아있어 산모님과의 아기의 상태를 체크하는데 수월하기도 하고 출산 후 산후 검진 등을 고려해 봤을 때도 한 건물에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이 함께 있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세 번째로는 태아보험 가입하기입니다. 임신 확인 후에 정말 중요한 부분, 바로 태아보험 가입이에요. 보통 12주에는 보험사의 견적서를 받아 비교하고 가입하시는데요. 통상 22주 전에 가입해야만 태아 특약이라고 하는 선천적인 질병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주가 아닌 12주 전부터 일찍 가입하시는 이유는요. 12주에서 16주 사이에 받는 기형아 검사에서 산모 또는 태아의 이상의 소견이 발견되면 태아보험 가입 자체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아보험은 엄마 아빠들에게 큰 숙제 중 하나이죠. 간혹 비싼 보험료 내시면서 사은품 좋은 거 받았다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사은품보다는 매달 내는 보험료를 한 푼이라도 줄이셔야 본인에게 이득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보험료 1만원 차이도 20년 납부하면 240만원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절약할 수 있는 태아보험 가입 방법을 다룬 영상은 제 채널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 맨 끝에도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꼭 확인하시고 호갱되지 마세요. 네 번째로는 산후조리원과 도우미 예약하기입니다. 지역 내에서 인기가 많은 조리원은 6개월 전부터 예약이 끝난다고 하니까 어차피 가야 할 조리원은 미리 예약하는 게 좋아요. 보통 12주에서 16주 사이 하는데 요즘은 10주 전에도 빨리들 하시더라고요. 조리원의 경우 시설이나 주위 환경뿐만 아니라 전몸살 관리는 어떻게 해주는지, 마사지 횟수 등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간호사 1인당 신생아는 몇 명 정도 담당하는지, 다양한 프로그램 및 교육을 진행하는지 꼭 체크해 보시는 게 좋아요. 또한 조리원마다 분위기가 다른데 모유 수유를 권장하는 곳인지, 식단은 어떻게 나오는지, 혹은 코로나 때문에 달라졌긴 하겠지만 산모들이 식사를 같이 하는지 혼자 먹는 곳인지까지도 취향에 맞게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조리원뿐만 아니라 산후 도우미를 신청하실 분들은 조리원처럼 일찍 서두를 필요까지는 없지만 업체가 다양하니까 후기를 잘 비교해 보셔야 돼요. 정부에서 산후 도우미를 이용하면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확인하여 예약하시는 게 좋고요. 실질적으로는 업체보다는 도우미의 성향 차이가 큰데 맘카페에서 도우미 추천 많이 받으시면서 비교해 선정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번째로는 산모 교실과 베이비 페어 참가하기입니다. 산모 교실은 각종 기업체나 병원에서 대부분 무료로 참석이 가능한데요. 태교와 출산에 관한 정보와 모유 수유와 육아 방식 등 엄마들이 꼭 배워둬야 할 점들을 무료로 강의해 주니까 임신하신 분들은 시간 되시면 꼭 참석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아기용품 선물은 덤이고요.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많이 하는데 일정이나 관련 정보는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쉽게 알 수 있어요. 베이비 페어는 사실 인터넷이 아기용품이 제일 저렴하다고 하지만 구매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인터넷은 실제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한 번쯤 방문해서 만져보기도 하고 사이즈는 어떤지 이게 사용감 등을 파악해 보시는 게 좋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생각해뒀던 아기띠가 있었는데 베이비 페어에 가서 막상 직접 아기띠를 매서 보니까 더 편안한 게 있어서 다른 걸로 구매하게 됐었어요. 이처럼 체험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 한 번쯤은 가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가보시면 아기용품의 여러 동향들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베이비 페어는 대부분 5일 정도로 진행되는데 꽤나 큰 행사로 진행하고 모두 둘러보려면 임신 안정기에 들어서고 다녀오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만상 임산부는 다 돌려면 너무 힘들어요. 여섯 번째로는 직장인이신 분들이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미리미리 출산휴가 신청하는 방법과 육아휴직에 대해 준비해야겠죠. 회사 규모와 근무기간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휴직급여 등의 내용이 달라지므로 확인해서 제때 잘 신청하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는 출산용품 리스트 작성하기입니다. 엄마들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태어날 아기를 위해 하나씩 준비하는 기쁨은 이 시기 아니고 느낄 수가 없죠. 유튜브나 사이트에 출산 리스트라고 검색하시면 많이 잘 나와 있으니까 선물 받은 것과 선물 받을 것, 이미 받은 것, 사야 할 것 등 체크하여 준비하시는 것들이 좋아요. 저 같은 경우 엑셀로 브랜드와 수량, 금액 등을 선정해서 미리 예산을 짜봤었는데요. 정부 지원이 많이 좋아지긴 했어도 요즘 워낙 육아용품들이 다양하고 기능 좋은 게 많기 때문에 내 욕심을 다 채우려면 비용이 많이 부담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시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임신 확인 후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순서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내용이 도움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유익한 주제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